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9 예송과 황국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예송은 두 번인데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모두 자의 대비의 상복 착용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해 예송의 결론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갑인 예송으로 남인이 집권합니다. 자, 요 때가 현종 때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황국이 3번 일어나는데 이 황국이란 건 완전히 집권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황국은 요 원래 남인이 여당이었는데 요 숙종이 처음에 등극을 할 때는 그때 허적의 유학 사건, 그 다음에 허경의 영모 사건 등으로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왕국에서는 그 유명한 장희빈, 희빈 장씨와 그 아들 균의 세자척봉 문제로 인현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고 중전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요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갑술왕국에서는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죽었던 송시열의 지위가 다시 복원이 되면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요거 좀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울 건데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붕당 정치 중에서 예송 논쟁이 일어났던 현종 때를 배울 겁니다. 효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황국이 일어났던 숙종, 요 두 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붕당 정치를 배우니까 남인도 나오고 서인도 나오는데 오늘은 남인과 서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전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선조 이전까지는 훈구파가 세력을 잡았다가 선조 때가 되면서 이제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눕니다. 뭐 때문에 나눠요? 이조 전랑의 문제와 이 훈구파들, 훈척의 처리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이 집권을 하는 듯 했지만 어떤 사건, 정여립의 난, 기축옥사, 정여립의 난 때문에 일어난 기축옥사 때문에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이때 정철이 굉장히 동인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철이 눈치 없이 건저희 사건을 일으키죠. 괜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 그랬다가 이제 서인들이 작살이 나고 동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인들의 처리를 놓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죠. 그리고 요 북인이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개축옥사를 통해서 북인이 잠깐 동안 집권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떤 거 인조 반정이 터져가지고 서인을 위주로 하고 남인이랑 같이 북인을 완전히 몰아내죠.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고 남인과 같이 공동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병자호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서인과 남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송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에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무지하게 복잡해. 왜냐면 서인도 그냥 서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의 당파로 나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는 그냥 요 두 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요 둘의 싸움이라고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기본서 129페이지 네모 1번 붕당 정치의 전개에서 1번하고 2번 그냥 읽어보시고 요 쌍괄호 2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효종 때 서인들이 북벌론을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성으로, 그죠? 그리고 남인들은 북벌론을 반대하면서 대립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송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예송 논쟁이 깊게 들여다보면 한없이 복잡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이제 효종이 죽어서 현종이 왕이 됐습니다. 현종이 왕이 됐는데 효종이 누구냐면 복림대군이에요. 복림대군. 이 복림대군이 누굽니까?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병자호란이 패배하고 나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된 게 효종입니다. 그런데 인조가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이 자의대비가 인조의 세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의대비가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왕후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오래 살아요, 이 자의대비가.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지간에 효종의 계모고 그 다음에 효종의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뻘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복을, 그죠? 근데 예송 논쟁이 뭐냐면 이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좀 더 길게 입느냐 3년, 아니면 좀 더 짧게 입느냐 1년,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지고 싸우는 거냐면 장래에 대한 예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법에 대한 논쟁이라 그래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길게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길게 입는 게 아무래도 짧게 입는 것보다는 길게 입는 게 왕의 권위를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왕권을 좀 더 인정해주고 신권이 약화가 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고 집권 세력이 어딥니까? 서인이죠, 서인. 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효종이 둘째 아들이잖아. 근데 우리 사대부들은, 사대부의 예법을 보면 둘째 아들은 1년밖에 안 입어. 이런 경우에 자의대비가 1년밖에 상복을 안 입어. 그러니까 1년 입어. 왕이나 사대부나 뭐가 달라? 이런 얘기죠. 누가 이걸 주장했냐면 당시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효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맞먹자는 거죠. 그죠? 근데 남인은 서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의 권력층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왕이니까 사대부랑 같아? 왕이니까 둘째 아들이라도 3년 동안 입어야지. 자의대비 3년 동안 입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한테 잘 보여서 권력 한번 얻어보려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송시열이 누구냐면 당시 집권 세력의 서인의 우두머리였고 거기에다가 요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의 스승이 송시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현종은 지금 바로 왕 돼가지고 뭘 몰라. 좀 어떻게 몸 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어리버리하게 서인 편을 들어줍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남인 편을 들고 싶었겠지만 서인 편을 들어줘요. 이게 바로 기해예송입니다. 기해예송. 근데 이 현종이 한 15년 정도 제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15년째 마지막 해, 현종이 왕이 되는 마지막 해, 이제는 현종도 나름대로 왕으로서 막말로 짬밥도 먹을 만큼 먹을 거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이제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그냥 효종의 비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효종의 비가 죽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이 자의대비가 이 효종의 비가 죽었는데 또 상복을 길게 입어야 되는지 짧게 입어야 되는지 그것도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서인 애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때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효종이 둘째니까 9개월 입어야지. 더 짧게 입은 거죠. 근데 남인은 또 아니야, 왕이니까 1년 길게 입어야지.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현종도 나름대로 알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어요? 남인 편을 들면서 서인 세력을 다 쳐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갑인예송이에요. 기해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일어나고 누가? 서인 세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갑인예송은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누가? 그렇죠.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둘 다 1년이에요. 둘 다 1년. 둘 다 1년설이긴 한데 여기서 첫 번째는 짧았죠. 1년이 짧은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갑인예송에는 1년이 긴 거였단 말이야. 긴 거. 요렇게 얘기가 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 내용은 되게 간단하다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막 학문적으로도 막 파들이
그리고 이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인이고 남이고 안으로 되게 분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이미 당파가 막 되게 많이 갈려져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복잡한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 정도 아는 게 제일 적당해.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자, 1번. 예속 논쟁이 효종은 인조의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효종이 죽었을 때 한 번,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한 번,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자, 밑줄 그세요.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예속 논쟁이야.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기도 했고 서인과 남인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기해예송 볼게요. 자, 이 이름을 알아야 돼. 기해예송은 시험에 기해예송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오냐면 효종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기해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그죠? 자의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싸우는데, 자,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년설이 서인이죠. 3년설이 남이냐. 1년, 3년보다 짧은 게 아무튼지 간에 누구예요? 서인이에요. 짧은 거. 긴 게 남인이고.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의 편을 들어줬죠. 서인이 지껏 1년선. 짧은 거 채택했네. 짧은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세요. 130페이지. 여기서 이제 갑인예송에서는 이번에는 자, 밑줄. 갑인예송 이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효종의 비 밑줄. 이번엔 효종이 죽은 게 아니라 효종의 비가 죽었네. 그죠? 자, 이것도 자의대비는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자의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또 대립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월설은 서인이고 3년설이 아니라 1년설이에요. 1년설 남인 세력이죠. 어느 거? 긴 거. 이번엔 긴 거 채택했어. 남인 채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1년설이 채택돼서 서인세, 밑줄 보세요. 요거 1년설이 채택되어 서인 세력이 약화되고 남인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이 우세한 사이에 서인이 공존하는 분당 정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속 논쟁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을 하고 남인이 보조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예속 논쟁을 할 때 막 싸워가지고 사람 죽은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안 죽었어. 이거는 무슨 영모다 막 그래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옷 기간 가지고 싸운 거기 때문에 사람을 서로 모함해서 죽이거나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 상당히 요게 정치적인 논쟁이지만 상당히 깨끗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겉에서 보면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옷 얼마나 입을까 가지고 싸워가지고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어차피 정치하는 놈들은 싸우게 돼 있어. 근데 싸우는데 보통 영모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누가 다치고, 또 얘네들이 영모다 아니다라고 싸울 땐 얘네들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일 안 해. 일 안 하고 그냥 쌈박질만 하거든요. 근데 이 예속 논쟁을 할 때는 그래도 옷 얼마나 입으냐 갖고 싸우잖아요. 할 일 다 했어요. 이때 막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서 기근도 일어나고 막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싸우면서는 서로 죽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잘 흘러갔습니다. 이 정치하는 애들이 그리고 서로 싸워야지 정상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아무튼 싸워줘야지 뭔가 좀 나라가 돌아가지, 얘네들이 완전히 한 통속이 돼버리잖아요. 정치하는 애들이. 그러면 나라가 더 안 좋아져. 그게 언제 일어나요? 세도 정치가 이제 우리가 요거 배우고 나서 탕평 정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배울 텐데, 세도 정치에는 싸우질 않아. 얘네들이 그냥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어차피 싸울 놈들이야. 어차피 싸우는데 옷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나마 서로 큰 피해를 쌍방간에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황국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이제 황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나는데 요 숙종 때 황국과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던 현종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종 때는 두 개의 당이 서로 공존을 하는 체제였어요. 공존을 하는 체제인데 숙종 때는 가령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서인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남인이 뭔가 잘못해서 서인으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서인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당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인이 뭐 잘못하면 다시 남인, 하나의 당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황국이란 말이 집권하는 당과 견제하는 당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교체가 돼서 급격하게 전국이 전환한다 그래서 환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의의가 이런 황국을 통해서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당, 하나의 당이 집권을 한 하나의 당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황국이 3번 일어나는데, 먼저 숙종 때 요 앞에 현종이 그 마지막 해에 갑인 예송이 일어나서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숙종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남인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제 먼저 요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지금 숙종이 왕이 될 때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남인의 우두머리가 허적이었는데, 이 허적이 잘 나갈 때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잔치를 크게 열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유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이 쓰는 기름 천막이에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름 천막인데 이걸 왕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가 그냥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엄청 열받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허적의 서자 허견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인들이 싹 숙청당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됐어요, 서인으로. 이때 이 남인들을 세게 때리느냐 살살 때리느냐를 가지고 노론과 소론으로 서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경신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사왕국과 갑술왕국은 드라마에도 단골 소재에 나오는 이 장희빈이 등장합니다. 이 장희빈이 원래 숙종의 정실 부인이 인현왕후죠. 근데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현왕후가 죽을 때까지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는데 요 후구로 들어온 희빈 장씨 장희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숙종이 이 아들을 원자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왕자 중에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라고 부르자는 말이 곧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인 세력에서 송시열을 포함한 서인 세력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하냐면 인현왕후가 아직 젊은데 조금 기다렸다 하지 왜 벌써부터 세자 책봉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숙종이 또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인들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기사왕국이에요. 그래서 장희빈 아들의 세자 책봉 문제. 그래서 남인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돼요. 또 교체가 됩니다. 장희빈이 왕위로 책봉이 되고 인현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송시열은 유배 갔다가 사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요 인현왕후가 이제 복위를 하는데 남인들이, 그러니까 숙종은 이제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본처가 그리워서 인현왕후를 다시 왕으로 복위를 시키려고 하는데 남인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엔 남인들을 거의 재기불능 상태까지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송시열의 지위는 다시 복구가 돼요. 이게 갑술왕국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이제 내용이나 결과는 되게 쉬워요. 서인 집권, 남인 집권, 서인 집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서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다 기억하는데 보통은 이 이름 때문에 순서 외우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는데 이따가 예송이랑 같이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외우자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경신왕국부터 먼저 보면, 자, 밑줄 그세요.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남인 허적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유학을 무단으로 사용, 허적도 알아야 되고 유학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허적의 서자, 허견의 영모 사건, 요것 때문에 이제 남인들이 다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밑줄, 경신왕국의 결과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축출. 그리고 서인이 분화되죠. 자,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화가 됐다.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왕국 131페이지. 자, 원인은 십인 장씨의 아들 균의 호칭을 원자로 하여 세자로 책봉하려 하였다. 원자 정호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인들이 세자 책봉을 반대하자 서인들을 몰아내고 결론이 남인들이 등용이 되죠. 그래서 서인 영수인 송시열이 사사됩니다. 유배 갔다가. 그 다음에 밑줄 계속 그세요. 서인 세력인 인현왕후를 왕비에서 패하고 십인 장씨를 왕비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황국이 세 번째인 갑술황국이에요. 자, 갑술황국은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 남인들이 이거를 탄압하고 반대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숙종이 서인 편을 들어서 남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복위가 돼요. 그리고 장씨가 희빈으로 다시 강등이 돼요. 그리고 송시열의 지위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남인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해요. 거의 재기불능이 돼버리고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요게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황국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붕당 정치의 일당 독점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황국을 통해 집권한 세력은 특정 분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추세가 나타나서 공존하며 상호 인정하는 분당 정치의 원칙이 이제 깨지게 되고요. 많은 얘기를 제가 생략했지만 이 숙종이 이렇게 황국을 하는 과정에서 외척과 종실을 힘을 많이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황국을 주도하면서 왕실의 외척이나 종실 등에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노론과 소론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대립은 왜 일어나느냐? 자,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현왕후 사는 자식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희빈 장씨가 지금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고 죽는데 세자는 아직 살아있어요. 세자는 아직 살아있어. 계속 세자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경종이 됩니다. 경종이 돼요. 근데 숙종이 숙빈 최씨가, 원래 숙빈 최씨가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술이었는데 숙빈 최씨하고 이 숙빈 최씨가 승을 얻어가지고 연인군을 낳아요. 연인군을. 그러다 자, 그러면 이제 연인군이고 희빈 장씨 이제 세자죠.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야. 연인군이. 근데 노론은 좀 불안한 거야. 왜냐면 장희빈이 사약 먹고 사라졌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거 저기 옛날 연산군 때처럼 경종이 나중에 또 난리치는 거 아니야? 이게 겁도 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누굴 밀었냐면 이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지지를 했고 소론은 반대로 요 경종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경종이 왕이 됐어. 경종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경종이 바로 죽습니다. 단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인군이 왕으로 올라서는 그게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예요. 요런 사건이 있어요. 요런 사건. 그러니까 연인군이 영조예요. 영조.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갑술왕국 이후에 노론이 누구를 지지해서 연인군을 지지했죠. 그죠? 그리고 소론이 경종을 지지해가지고 왕이 계승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다가 이제 신임사화에서
소론이 지지한 경종이 즉위했고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고 집권을 합니다. 뭐 신임사와 이거는 그냥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런 대립이 있었구나.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노론과 소론 간에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인이잖아요. 서인들이 또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기까지 했구나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32페이지 숙종의 업적. 자,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좀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황국이에요. 황국, 세 가지 황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줄 상평통보를 발행해서 법화로 채택했다. 자, 상평통보 동그라미. 요거 상평통보도 숙종 때 발행이 됐습니다. 요게 고려의 숙종도 돈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조선 숙종도 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죠? 고려 숙종은 주전도감을 설치했죠. 그래서 은병, 그 다음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배웠네요. 금이용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를 완성했었죠. 요거 금이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안용복 동그라미.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것도 숙종 때 일어났고 5번도 매우 중요해요. 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던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시켰어요. 요 숙종 때.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요거 건립했었고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김장생의 가래집남, 홍만선의 산림경제, 박세당의 색경 요것도 숙종 때 편찬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봐두고 나중에 이제 그 영조와 정조 때 나온 책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의미에서 요걸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예송 2가지 배웠죠. 기해예송, 갑인예송 배우고 황국 3가지 배웠는데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앞글자만 따서 기갑, 경기갑 따라해보세요.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해, 예송, 갑인예솔, 갑인예송, 그 다음에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사화에 비해서 잘 안 외워져요. 예송하고 황국은 수험생들이 자꾸 잊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요령을 알려줘도. 그래서 그냥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세요. 뒷 글자까지 무리하게 기억하려고 그러다면 다 잊어먹으니까 앞 글자만 기억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이 기해 예송, 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기 갑에서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따라해보세요. 기갑, 경기갑. 자, 그럼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먼저 여러분들 순서 기갑, 경기갑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해예송은 처음 현종이 어리버리할 때 자의대비를 3년 상복을 3년이냐 1년이냐 했을 때 짧은 1년설을 채택하게 되면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련해진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때는 9개월을 할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요 상복을 그래서 요 1년설을 채택하게 됐죠. 그래서 남인 집권하에서 숙종이 왕이 됐는데 이때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 그 다음에 허적의 서자인 허견의 영모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사왕국에서는 그 유명한 장희빈, 희빈 장씨의 아들 세자균에 대한 세자책봉 문제 때문에 이때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서인들이 다 숙청을 당하게 되죠. 특히 송시열은 어떻게 해요?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인현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죠. 중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갑술왕국에서 다시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면서 송시열의 지위도 복원되고요.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막 되게 헷갈려 보이지만 문제를 풀면 기출문제를 풀면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